잠은 사무실 가서 주무세요. 방송 시작해야 돼요. 방해됩니다. 아유, 이렇게 해야죠. 빨리 가서 돈벌이 하십시오. 자, 오늘 양광수 기자를 한번 출연시켜 볼까요? 근데 그건 안 돼. 나 탈북한 거 있어. 탈북한 있어. 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방송 중에는. 여기 데리고 있다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출연한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좀 소개를 간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행 팁이 아니라 기내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 아주 골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 특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1시간 반 방송할 겁니다. 불금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은 짧습니다. 보통 3시간 가는 편집 안 하지.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오늘 사진과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켜졌나? 자, 아름다운 유럽의 대표적인 여행지 자그레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레브 멋있죠? I wa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down from your fences. Open the gate. May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자그레브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 때 자그레브의 가장 다운타운에서 벌어지는 실외 야외 스케치장 동영상 모습이죠. 제가 찍어봅니다. 2년 전에. 올해도 아마 이렇게 여기 있었어요. 이거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네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기자들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리는 여행의 모든 것, 여행의 알파와 오메가,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의 끝판왕, 오늘 더 알찬 구성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오늘도 많이 소문 듣고 찾아와 주시고 재미있는 한번 방송을 또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좀 안 했구나. 요거를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요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잠깐만 밑에 좀 깔아볼게요. 그냥 이대로 갈까? 잠시만요. 요거 밑에다 오늘 뭘 할 건지 잠깐 한번 깔고 갈게요. 자막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자막이 너무 느리네. 그냥 그래도 자막으로 갈까 그냥? 자막이 너무 느려. 한참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처럼 밑에 근데 어제 방송 때 밑에 까니까 화면 일부를 좀 가려서 이 멋있는 사진들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대로 깔아봐. 어떻게? 아예 안 깔겠어요. 안 깔을게요. 안 깔고 그냥 밑에 자막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자, 8월 11일 오후 8시 10분 됐네요 벌써. 오늘 불금이니까 오늘 아마 14일이 임시 공휴일 되면은 15일까지 금토 일월화. 야, 이건 뭐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연휴가 많네요. 그죠? 얼마 전에 뭐 7말 8초 연휴, 휴가철 지나고 또 그 막간에 또 이렇게 연휴가, 황금 연휴, 요런 연휴가 또 괜찮죠. 그죠? 황금 연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불금 밖에 나가서 노시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 모바일에서 용감한 기자들 이정민 기자가, 여행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는 그 여행의 모든 것, 여행의 알파 오메가, 여행의 끝판왕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어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못해갖고 구성력이 조금,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구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맞춤형 여행 정보로 오늘은 유럽에, 어제는 솔로가 가기 좋은 여행지로 뭐 일본이랑 저기 휴양지 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크로아티아 아시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여행지 정보를 제가 다녀온 데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녀온 데만 소개를 해도 충분하고, 안 갔는데 다른 뭐 매체나 저런 거에서 보고서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나 잘 나와 있고 해서 제가 다녀온 곳만 제가 가서 이 가슴으로 느꼈던, 그 다음에 보고 또 제가 찍어온 사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뭘 하고 놀면 좋냐, 또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되냐도 그 부분에 대한 소개는 조금 생략을 좀 많이 줄일게요. 왜냐면 뭐 행여나 이제 뭐 가는 경로나 가서 어느 호텔에서 묵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버리면 이게 뭐 항공사, 뭐 여행사 이렇게 홍보 아닌 홍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데까지 자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편하고 또 뭐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아낄 수 있다면 제가 소개를 스팟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 뭐 꼭 이 항공을 타라라는 둥, 뭐 꼭 여기를 가봐라 저기를 가봐라는 얘기를 하겠지. 그거는 뭐 추천을, 그 여행지에서 중요한 저기 포인트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뭐 오가는 도중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저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콕 집어갖고 뭘 타고 어떻게 어디에 뭐 이렇게 하고 어느 호텔이 너무 좋다는 등, 뭐 어느 항공을 타니까 너무 편하다는 등, 이런 얘기는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식적으로 나중에 어떤 뭐 제가 우리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모션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어떤 협찬을 받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선물 내지 이런 걸로 그런 분이 결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뭐 마구잡이식으로다가 그렇게는 안 할게요. 제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뭐랄까 좀 정직한 정보를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항공권을 뭐 이렇게 뭐 싸게 구입하는 방법, 뭐 그런 트릭,
그런 기술 같은 것들 사실 확률상으로도 굉장히 그 떨어지고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뭐 이목을 또는 시선을 집중시킬 수는 있겠죠.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들을. 근데 그거는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보는 제가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무튼 양념식으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되지는 않게 제가 올바른 여행 정보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좋은 그 뭐 여행을 가시게 되거나 제가 말씀드린 곳을 가시게 되거나 또는 뭐 사전 정보 차원에서 올바른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팩트가 확실히 살아있는 그런 정보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진도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다녀온 곳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랑 뭐 동영상 등이 사실 방송 시간 내에 보여드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많이 찍고 제가 그런 그 편집 그 다음에 보관을 그렇게 좀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여나 뭐 더 좋은 사진, 더 좋은 퀄리티의 뭐 영상이나 뭐 채널이나 매체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는 뭐 중간중간에 같이 사용을 하되 되도록이면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제가 뭐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어떤 예술성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제가 진심으로 여행지에 가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뭐 사진은 손으로 찍었지만 그리고 제가 찍고 보관을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저의 어떤 감정, 감성, 마음들, 뭐 생각들이 담긴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구도가 뭐 특이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구도가 좋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전달을 하면 더 진심이 좀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 필리핀 보호를 좀 소개를 드렸고 일본 그 솔로들이 가기 좋은 여행지로 일본을 제가 처음에 말씀했는데 관련한 사진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죠? 사진들 뭐 단풍 얘기도 하고 일본의 단풍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진들이 좀 부족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부터 좀 더 준비를 해서 일본 여행 그 뭐 왜 솔로한테 좋은 여행지라는 어떤 당위성을 좀 사진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유럽의 뭐랄까 중심은 아니죠? 중심? 글쎄 위치상 중심은 아니야. 근데 그죠? 그 다음에 유럽에 워낙 그 큰 선진국들이 많아요. 그죠?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지. 독일, 프랑스,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이탈리아. 그래서 너무 많아서 유럽 워낙 유명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크로아티아 한때 크로아티아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2015년 겨울에 갔을 때가 크로아티아 한국 사람들이 좀 피크 치고 약간 떨어지는 집이었는데 그 크로아티아 그 뭐죠? TVN 저기 프로그램 꽃보다 그때 꽃보다 누나였나? 그 여자 배우들 간데 그때가 크로아티아 지금 방영된 다음에 굉장히 그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당시 그랬어요. 그 크로아티아에서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와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이냐고 그런 좀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크로아티아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죠, 그죠? 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12월 달에 다른 도시는 가려고 했는데 뭐 같이 간 사람들과 스케줄도 좀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자그레브에서 집중적으로 좀 여행을 했습니다. 자그레브에서 여행을 했는데 자그레브 그때 12월 제가 한국 시간으로 초순에 갔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는 그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굉장히 크게 각 지역 각 동네별로 열립니다. 이제 뭐 밤에 뭐 네온 사인도 더 화려하게 비치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뭐 기념품 선물 크리스마스 관련된 선물들도 팔고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뭐 굉장히 축제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유럽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유럽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 굉장히 뭐 클래식하고 뭐 유럽만의 정서가 있지만 뭐 선진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어느 국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소매치기의 문제, 안전의 문제들도 사실 가끔씩 거론은데요. 제가 크로아티아를 다녀와 보니까 크로아티아는 굉장히 일단 안전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박하고 너무 착해요. 제가 뭐 러시아 쪽에서도 잠깐 살아봤는데 뭐 러시아도 유럽 아닌 유럽, 그다음에 뭐 다른 서유럽도 몇 군데를 가봤지만 일단 크로아티아 특히 자그레브라는 동네의 장점은 굉장히 마음 놓고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이제 사진들을 제가 몇 장을 이제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잠깐만요. 오늘 사진을 미리 좀 준비했어요. 사진을 미리 준비해서 자, 요 사진보다도 이제 자 순서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화면이 약간 틀려졌죠? 이거는 제가 현대에서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 핸드폰을 이걸 세워놓고 찍었어. 그래갖고 이 방향 전환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맛만 보세요. 이거 크로아티아의 캐논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대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대포, 캐논 대포라는 거를 쏘는 그 언덕 위에서 길거리에 있는 머리에 앞서 할아버지 연주 소리가 화면만 비춰도 연주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벌어지는 기간 내에 자그레브의 가장 다운타운에서 그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야외 그 저기입니다. 실외 스케이트장이죠. 굉장히 뭐 밤 늦게까지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이들 위주로 이제 스케이트를 굉장히 주의해요. 자, 요런 공연들이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 복장도 이제 뭐 어떤 그 저런 색깔들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이따. 자, 요거는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성당, 건물이죠. 대표적인 성당. 요 보면은 이 성당의 요 무늬가 그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그 체크 무늬, 뭐 쉽게 말해서 체크 무늬. 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크로아티아 그 아까 그 연주한 그 캐논 언덕 위에서 찍은 그 도심 전경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크로아티아이고 거기 다 그 인근에 있습니다. 자그레브 인근에 있는 그 재래시장 보셨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파는 물건들이 뭐 수공예품, 나무로 만든 수공예품들이 많아요. 아기자기하고 형형 색깔의 아주 예쁜 사진들이 많죠. 이건 뭐냐면 요 시장에서 저 뒤에 그
눈, 하얀 나무에 있는 하얀 눈은 사실 진짜 눈은 아니야. 저걸 좀 만들어서 일공적으로 만들어서 뭐 진짜 실제로 눈이 오면은 더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렇게 미녀 크로아티아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선물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제 어린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들도 놀래갖고 애기들이라 놀래서 이런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인근 시장 앞에 그 광장, 자그레브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치면 코끼리 열차지, 코끼리 열차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벌어지고 있는 자그레브 시내 저녁, 휴일 저녁 광경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이런 데서 저기를 해요. 그 저기 뭐 선물도 팔고 뭐 뜨거운 와인 있죠. 뜨거운 와인 유럽 쪽에서 유명한 거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이건 그 자그레브 시청입니다. 시청. 아 시청이었나 이게? 저거였나? 박물관이었나? 제가 잠깐 그 길거리 골목골목 길거리. 유럽은 아무래도 골목골목 길거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죠? 자그레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지나다니는 트램이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자그레브는 의외로 줄길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자그레브가 일단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못 가냐? 아, 요건 아까 저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 자그레브를 조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레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뭐라고 그럴까, 동유럽과 서유럽에 좀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뭐 좀 문화적으로도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그레브는 한 100만 명 살아요. 100만 명. 그래서 크로아티아 인구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살고 있고, 뭐 역사 얘기 안 할게요. 골치 아프니까 뭐 역사 얘기는 대충 넘어가고, 특히 자그레브는 이제 녹지 공간이 많아요. 유럽 건물도 많지만 그 다음에 뭐 엘라치치라는 광장 주위에 또 예쁜 광장, 아까 그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지나는데 엘라치치라는 주 광장인데 그 옆에 그 뭐라 그럴까 카페들이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많고, 특히 안개가 좀 많이 있어. 안개 같은 것들이 많아서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요 사진 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몇 가지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웹페이지를 아예 제가 더 예쁜 사진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카메라를 좀 끄고, 제 거는 끄고, 이것도 끄고, 끌 수 있는 건 다 끄고 집중해서 그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 조금 저기랑 다르죠? 화면이 조금 낮게 나왔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 그거 한가?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구나. 아니 됐어.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그레브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못 보신 사진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 자그레브를 가기에 사실 가장 좋은 항공편은 제가 요거는 좀 저기 알려드릴게.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 거쳐서 가는 것도 편해요. 이스탄불 거쳐서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 거쳐서 가면 이스탄불에서 경유를 좀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런 라운지가 있어요. 터키 항공 라운지. 여기 이제 뭐 비즈니스석을 끄는 사람만 사실 들어갈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추가 요금을 내면 여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지에서 뭐 무료로 음식 같은 것도 좀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터키 항공에서 운영하는 곳이긴 한데 이 라운지에서 입구고요, 라운지 입구고요. 그 안에서 뭐 음식도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도 먹으면서 그 경유편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그레브는 한국에서 직항은 없어요. 직항은 없어서 이스탄불 거쳐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고 여기 이제 주 노선은 저기 터키 항공에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운항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운항 일정 한번 찾아보시고 자그레브 이동하시면 되고요. 저기 자그레브 여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그레브 좋죠? 아름답죠? 화질의 이 카메라에 어떻게 화질이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아까 사진 요거 좀 지우고 라운지 입구 야외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자그레브의 대표적인 성당이죠. 자그레브 전경 안개가 껴갖고 오히려 조금 멋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처음 무도와는 다르게 그런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야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복장을 한 언니들, 코끼리 열차, 시장, 박물관, 골목길, 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그레브 사진 몇 컷을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유럽 여행, 뭐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유럽 여행은 저는 여름엔 너무 더워요. 유럽도 요즘. 그래서 유럽 여행은 겨울, 특히 이제 이왕 겨울에 가실 거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그 마켓이 열리니까 12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뭐 크리스마스 전으로 유럽 겨울 여행이 참 그 여행의 맛이 있어요. 그 키오스크라고 하지. 키오스크 밖에서 그 따뜻한 커피도 먹고 음료도 먹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기시면서 하는 게 유럽 여행은 여름보다는 저는 겨울. 젊으신 분들이라면 겨울 유럽 여행은 겨울 음악 너무 좋죠. 화면이 거꾸로졌으니까 제가 이 캐나다 밴드 아저씨는 계속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자그레브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 맞춤형 여행지 유럽의 조그마한 도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를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요 사진들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뭐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뭐 어떻게 쓰건 상관없습니다. 뭐 상업적으로 쓰시던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시던
뭐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혹시나 뭐 크로아티아 제가 갖고 있는 방송하면서 말씀 보여드리는 사진은 필요하신 분 있으면 게시판이나 어디서 좀 저 남겨주시면 제가 사진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자, 지금 보신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 동영상은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캐나다 캘거리 알죠?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캘거리에서 활동 중인 세네갈 출신의 흑인 가수입니다. 이름은 유섭이라는 가수인데, 제가 이 라이브 공연을 제가 찍은 건데, 이 공연을 보면서 한 1분 조금 넘죠? 이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막 이 흑인의 소울 이런 거 좀 반해갖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공연이었어갖고 이걸 제가 잠깐 스팟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흑인의 소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공연이었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용감한 기자들 여행 전문 기자에 출연했었던 용감한 기자 이정민 기자의 여행의 모든 것, 여행의 끝판왕, 여행의 알파와 오메가, 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검색하실 때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루이 사하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그레브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렸고, 뭐 역사가 어땠다는 둥, 뭘 타고 간다는 둥 이런 거보다도 언제 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자그레브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도 필요는 하겠지만, 유럽은 사실 그 얘기하면은 세계사 얘기가 돼. 그지? 세계사 얘기를 해야 돼서 굉장히 고리타분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그 자그레브의 여행지의 그 어떤 느낌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 게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진을 안 보여드렸구나. 자그레브의 대표적인 그 넥타이 상점이 있거든. 넥타이 상점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뭐, 자그레브를 가는 사람들한테는 필수 코스거든. 필수 코스. 그 사진을 제가 빼뜨렸네요. 그 사진은 정말로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넥타이의 탄생이거든, 원래. 넥타이를 처음 선보인 곳이 자그레브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넥타이를 쓰는 거.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역사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갈게요. 안 하고, 자,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은 꼭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 사진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넥타이 사진. 요거는 봐야 돼. 진짜 봐야 돼. 여기는 자그레브 가서는 내가 딴 데는 얘기하는데, 여기 이 골목은 바로 가야 돼. 여기입니다. 전해지기는 요 넥타이 가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골목 하나하나 다인데,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 사진은 가면은 여기가 처음 생긴 넥타이가, 넥타이 지금 우리 현대인이 쓰는 넥타이를 처음 사용한 게 크로아티아하고 자그레브인데,
그 자그레브에서도 처음 생긴 넥타이 샵이지. 아직도 운영을 해요. 근데 제가 환율을 따져보니까 아니더라서 요 가게를 한 번쯤 가서 인증샷 반드시 찍으시고 오셔야 크로아티아, 그것도 자그레브를 갔다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골목을 조금 굉장히 찾기도 쉬워요. 또 유럽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서울의 강남처럼 그 계획된 도시는 아닌데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 도시 형태가 꾸며졌기 때문에 찾기 쉽거든요. 요 사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가시게 되면 반드시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물 사기도 좋아요. 선물 여행 가서 부모님이나 특히 이제 여행을 가면 여자들한테 줄 선물은 사실 줄 게 많고 살 게 많은데, 남자, 그것도 아버지나 어른들, 본인보다 어른한테, 남자 어른한테 해줄 선물이 사실 제일 만만한 게 넥타이잖아요. 그죠? 넥타이 요런 데 가서 이왕 자그레브 가셨을 때 요런 넥타이까지 기념될 만한 선물 한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게 많고요. 직접 거기서 수제로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기성품으로 넥타이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3,000원, 3개, 4개 만원 이런 게 많아서 비교적 거기에 비하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넥타이가 조금 비싸다고 여겨졌던 게 한국 돈으로 한 7만원,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윗 어르신들한테 꼭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 가격은 사실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한번 선물을 해놓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크로아티아는 어디나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재래시장이라 해서 그런 선물만 파는 재래시장 말고 직접 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식료품들 사는 그런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좋은 게 있는데, 특히 유럽 재래시장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유럽 재래시장 가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평생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선물거리들이 많아요. 저는 꼭 여행을 가면 꼭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갤러리 같은 게 가거나 박물관 가도 모조품이라도 하다못해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보다 그런 게 굉장히 오래 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볼 때마다 그 여행지에서의 어떤 추억이 계속 이렇게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해서 크로아티아 야시장에서 산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뒤에 요거는 이제 독일의 한 도시 포스터고, 여기 보시면 요 사진, 요거 보이시죠? 요거 가운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운데 요 사진이 유화 사진 있죠. 렘브란트 사진 옆에, 렘브란트 거 옆에 요거 유화 그림인데,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요거 요 사진, 요 유화 그림을 제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그 재래시장에서 샀어요. 세로 형태의 유화, 직접 작가가 그린 유화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이 유화 그림을 굉장히 제가 아끼는 선물 중에 선물이란다. 저거 중에 하나예요. 여행지 기념품 중에. 한국 돈으로 이게 한 18,000원? 한 2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아끼는, 이런 거 사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싸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집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공간에 걸어놓으면 좋고요. 옆에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요건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에르메타주 박물관에서 구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모조품 그 작품입니다. 기존 그 유화 작품 그리는데 그 캔버스에다가 컬러 프린팅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긴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저는 꼭 이렇게 또 딴 것도 좀 보여드릴까 보여드린 김에, 자, 여기는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가지고 저기서 구입했던, 이것도 뭉크 박물관 가서, 제가 지금 요 몇 개만 걸어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더 있어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여행지를 가시면,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유럽 같은 데 가시면 이런
뭐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작품들을 구입하시는 거에 사실 굉장한 득템이다 라는 거를 제가, 이런 게 여행 팁이지. 이런 게 여행 팁이야. 무슨 항공권이 얼마큼 싸고도 중요하지만 막상 가면 선물을 살래니 그 나라 뭐 유명하다는 뭐 어디 가면 뭐 어디 가면 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뭐가 유명하다니 맨 먹을 것만 사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남아요. 재래시장이나 좀 이렇게 잘 안 알려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명한 쇼핑샵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많이 생활하는 동선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재래시장이지. 그런 데서 뒷골목 같은 데 가면 저런 작품들 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사고 집이나 자기만의 공간에 전시해 놓고 뭐 매번 보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좀 보관을 해놓고 그 작품들, 그 기념품들을 볼 때마다 그때 자기가 여행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환경, 그 당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런 게 사실 정말 여행의 어떤 참 의미 아닐까? 내가 너무 건전하게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나?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선물 같은 거는 저런 걸 사면 좋다는 걸 제가 여행 팁으로 알려드렸어요. 이런 게 여행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뭐 혼자 누구와 갔건 친구랑 갔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사실 막상 가면 뭘 사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곳에 내려서 한 곳에 똑같은 물건들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런 선물 사도 막상 한국 가서 가져오면 얼마나 들여다볼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면 간혹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들 같은 거, 뭐 쿠키가 됐든 사탕이 됐든 이런 걸 사오는데 사실 한국 가져와서 한두 번 뜯어먹고 말어. 그 다음에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의미가 있는 저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여행을 좋아하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하는 소중한 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크로아티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또 전해드릴 소식이 또 몇 개 있어요. 기내 항공 해프닝. 오늘 항공 해프닝보다도 기내에서 장거리 여행 때 목베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지. 목베개. 이 목베개가 다 좋은데 그 비행기에 타서는 좋은데 이 비행기 타기 전에 집에서 나갈 때 집으로 올 때 이게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야. 그죠? 뭐 목베개도 좋긴 한데 기내에서 굉장히 편한 수면을 도와준다는 그런 도구들이 있대요. 도구들을 제가 그래서 그 서치를 해봐서 서치를 해서 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좀 이게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팔면 나도 한번 사보고 싶은데 굉장히 이 영상을 제가 그래서 한번 서치를 해서 찾아봤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재밌더라고. 자, 그 영상 제가 잠깐 찾을 동안 잠깐
자, 그거를 제가 저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이에요. 박스 형태의 재질의 종인가봐.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게 사실 이 제품을 만든 곳에서 어떤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 같아. 요거를 잠깐 좀 설명을 제가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킥스타터라는 어떤 브랜드 회사 같아. 그래서 이제 파워낫잠이라고 불리는 상품으로 좌석 앞 테이블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수면용 보조 도구를 만들었나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립형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제품이 이제 간단히 열고 조립을 할 수 있고 좌석 테이블 위에 두고 껴안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껴안고 저렇게 껴안고 자는 거예요. 푹신푹신하진 않아서 뭐 그 촉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조립하지 않은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 크기 정도라네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컴퓨터 가방에 좀 쉽게 넣을 수 있대. 접었을 때 두께가 2.5cm, 무게가 300g. 내구성이 좋고 쉽게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코팅으로 된 골판지를 사용했다네요. 그 다음에 가격은 현재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대요. 이 관련 소식이 언제 거냐면 2017년 1월이구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밑에 동영상 제대로 된 게 또 하나 있네요. 그걸 한번 좀 틀어볼게요. 여기 있네. 이걸 한번 제가 틀어볼게요. Hello, my name is Margaret. Welcome aboard. Every day, millions of people travel all over the world, even dogs. And every day, millions of people complain about how uncomfortable it is to try and sleep on a plane. Doctor? Hi, I'm Dr. Johnson. 잠깐 버퍼링. Did you know that 9.5 out of 10 people find it impossible to sleep on a plane? And why should you believe me? Because I play a doctor on TV. Studies have shown that there are 16 wrong ways to sleep on a plane. Actually, 17. Don't bring your whole bedroom with you. Keep your head upright for takeoff. Try not to lick the window while you sleep. Don't break your neck with a badly designed pillow. Make sure you're still friends when you land. Don't put your feet in someone else's face. Just don't. Here are a few more wrong ways to sleep. There are 17 wrong ways to sleep on a plane. But only one right way. And the right way is Power Siesta. Power Siesta is an ultra-lightweight, compact, and easy-to-use mapper that is ergonomic and eco-friendly. In just 3 easy steps, you can sleep on a plane the way you've always wanted. Simply open, lift the inside flaps, securely fit them together, place it on top of your tray table, and relax. Don't suffer while you sleep, and don't just take a power nap. Take a power siesta.
I recommend Power Siesta. Thank you, doctor. 파워 시에스타. 근데 이게 어디서 팔어? 팔면 한번 사보겠다. 20불이면은 1월에 저게 나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전 한 번도 저런 뭐 공항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어서 홍보물은 잘 만들었는데 글쎄 한번 대략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뭐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저희 골판지 형태로 코팅이 돼갖고 이 막 그 얼굴에 개기름 막 묻고 그러면 좀 찝찝하긴 하겠네요, 그죠? 아무튼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내에서 좀 더 편한 휴식을 도와주는 도구 해서 좀 신상품을 소개했는데 뭐 제가 저 회사랑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영상과 제품이라고 그래갖고 도대체 뭔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네, 그죠? 한번 나오면은 근데 20불이면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좀 비싼데 예를 들어서 한 뭐 20번 정도 이상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있으면 20번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뭐 아무리 많이 가는 사람도 뭐 1년 이상 2년 가까이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내구성이 있으면은 한번 사볼만 하겠네, 그죠? 아까 회사 이름 나왔는데 혹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그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구입을 해갖고 쓰고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저기가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고 잠깐 우리 음악 하나 들까요? 아까 캐나다 시가 한번 더 들을까? 캐나다 유석 ARC 말고 자 여기까지 들었고요. 유섭 아저씨, 유섭 팬이야. 나 이 아저씨 앨범도 있대요. 이 앨범을 내가 한번 사보려고. 앨범 엄청날 것 같아. 흑인 소울. 자 믿고 가는 여행사 상품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떤 상품을 제가 알려드릴 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매번 방송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끄집어내서 알려드릴 겁니다. 총 160개 상품이에요. 제가 어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 총 160개 상품인데 그 중에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부분만 간추려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상품은 여행사 홍보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행을 가실 때 참고를 하시라는 건데 국내여행은 총 60개 상품입니다. 60개 상품이 있고 해외여행은 50개 하면은 60개 50개 110개 상품을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쏙쏙 끄집어서 다음 방송 때부터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어느 여행사 건가, 가격은 얼만가, 그 다음에 코스는 어떻고
그 코스에서 뭘 하나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기존에 몰랐던 여행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알았던 여행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두 개인데 그래서 총 110개 상품인데 당분간 110개를 제가 꾸준히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적으로 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홍보는 절대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제가 다음 방송 때부터 하나하나씩 사진 포함해서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쌓아두면 이게 굉장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행 상품을 제가 소개해드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일섭 아저씨 잠깐만 사라져 주세요. 자 그리고 사진 좀 집어넣을게요. 자 저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항공특가 여행상품 특가 뭐 있을까? 항공상품 여행특가는 자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동쿄 때는 제가 오늘 이벤트로 쓸 거 동쿄 때는 좀 이따가 전해드리고 자 요거는 약간 이 회사에서랑은 제가 상관이 없고 요거 정보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호텔앤조이라는 회사가 있어. 호텔앤조이. 호텔 가격 비교하고 뭐 그런 사이트인데 호텔 국내 호텔만 하는 예약 전문 사이트입니다. BC카드와 함께 휴가비 6천만원 총 6천만원이겠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호텔앤조이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 BC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5만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BC카드로 10만원 또는 50만원 이상 결제 시 5%, 7%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 혜택은 카드당 최대 5만원까지랍니다. 관련한 내용은 호텔앤조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최대 5만원 할인. 최대 5만원이면 큰거지. 예를 들어 숙박비가 10만원 이에서 넉넉 잡고 20만원 국내 호텔 잡았을 때 최대 5만원 할인이면 뭐 4분의 1가량은 할인이 될 수 있지. 그지?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또 저거 없을까? 요거는 제가 항공 특가가 아니라 뭐 여행 호텔 예약 관련 특가를 오늘 좀 전해드렸고 사실 항공 특가 있죠. 항공 특가는 언제 가장 이 자료가 제일 많이 터지냐면 화요일, 수요일 요때 제일 많이 터져.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간 그 소식은 없는데 그렇다고 지나간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없잖아. 지나간 거는 이제 뭐 임박 뭐 특가 기간이 있는데 임박해서 막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뭐 아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걸 해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좌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중에 더 항공특가나 여행가격 특가 더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이벤트를 좀 할게요. 이벤트를 하는데 생방송 당시에 생방송할 때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본이 되겠지. 기본이 되고 채팅창에 들어와서 들어오시는데 꾸준히 들어오시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아직 제가 뭐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방송 내내 그 뭐 몇백 명 다른 인기 VJ처럼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누가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는 제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월 첫째 주다 아니면 8월 둘째 주다 그 기간에 채팅창에 생방송 때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일본 여행.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일본 여행은 저기 뭐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쇼핑. 일본 여행 가면 드럭스토어 있어. 드럭스토어. 뭐 여러 매장이 있지만 그중에서 돈키호테라는 일본 최대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가면 뭐 약부터 해서 일본 쇼핑에 대다수 뭐 일본 쇼핑에 거의 뭐 끝판왕이지. 그 돈키호테라는 매장에 가시면 그 뭐 일본 전국 어디입니다. 돈키호테 어디나 돈키호테 매장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이상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일본의 나라 뭐 5,000엔 이상 만엔 이상 샀을 경우에 할인 적용이 되는 돈키호테 요 할인 쿠폰을 제가 보유하게 있는 게 몇백 장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유하는 건 아니고 요 디스카운트 쿠폰을 협찬해 주시는 그 곳이 있어요. 트래블맵이라고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호텔맵에서 저희 지원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 쿠폰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줘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공을 해서 요 저희 생방송 때 들어오시는 분들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제가 요거를 이벤트를 지급을 할게요. 선물을 지급을 할게요. 요 사용 방법은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뽑힌 걸 제가 게시판에다가 남기면 그분 뭐 이메일 주소 됐든 어떤 식으로든 제가 우편이 됐든 택배가 됐든 전달을 해 드릴게요. 이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돈키호테 할인 쿠폰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제가 요 일본 여행 가실 때 요걸 챙겨 가시면 5,000엔 이상 구입했을 경우 현장에서 요 쿠폰을 제시하시면 200엔이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5만원 이상 샀을 경우에 2,000원 할인,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돈키호테에서 샀을 때 5,000원 할인,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 샀을 때 2만원 할인 정도 되는. 근데 이 드럭샷 가잖아요. 돈키호테 같은 거 보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10만원, 20만원 훌쩍입니다. 그만큼 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또 한국 가져서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돈키호테 쿠폰을 제가 이벤트성으로 지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방송 때 채팅에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지셔 주시고 많이 좀 입소문 좀 내주셔서 저희 여행 정보 여행 쪽만 다루는 방송은 아프리카에서 뭐 저도 옛날에 팟캐스트 몇 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채널은 제가 거의 처음일걸? 그죠? 제가 처음이고 유튜브에 가끔 다른 매체 기자가 뭐 한 3분 5분 정도 사이로 여행 팁 컨텐츠를 소개해 주는 건 있는데 아마 아프리카 TV에서 요즘에 뭐 쿡방, 먹방, 뭐 음악방, 뭐 게임방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 메이저 어떤 컨텐츠 외에 이렇게 여행만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 방송은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죠? 여행이라는 게 어떤 사전 정보가 사실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 어쩌면 굉장히 필요하지. 뭐 싼 여행권 이런 거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면 무엇을 할까 뭐하고 놀까 보다도 거기 어떤 곳인가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위주로 조금 저기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왕이면 동영상도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 방송 초반이라 이 컴퓨터 사양이 조금 못 따라오네. CPU 문제도 있어서 화질이나 이런 또 마이크 부분이 지금 마이크가 고급 사양이 아니라서 소리가 좀 안 들린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개선을 할게요. 아마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그 여행 전문 방송이자 여행 전문 그 VJ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불금의 세 번째 방송을 했고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자꾸 헷갈리네. 내일 토요일인데 연휴 시작이에요. 그죠? 오늘 밤부터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밤 시간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제가 오후에 한 몇 시쯤? 한 4시 정도부터 가능하면 제가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 따로 게시판에 한 4시부터 방송을 한번 다시 또 해볼게요. 내일은 다른 또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좀 더 좀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좀 여행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어떻게 좀 약속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불금을 보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여름 성수기가 지나갔거든요. 여름 성수기가 지나서 요때 본격적인 가을 되기 전에 요때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이 싼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기자들한테 오는 자료도 보면 굉장히 할인폭이 큰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요때 8월 15일 전후에서 9월 초까지 한 2주간을 노리시면 평소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1년 중에 최적의 기회금의 기회.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기분은 조금 그때 좀 더 덤비고, 그걸 좀 참고하셔서 여행 가시면 많은 도움과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방송 끝에가 유튜브에 올리면 자꾸 끊기는 게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분으로다가 제가 몇 가지 음악 좀 깔고 저는 오늘 사라지겠습니다. 안녕.